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을 하고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새 재판관이 합류하면 변론 과정을 검토하는 갱신 절차란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관건인데 얼마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3차 변론부터 참여했을 땐 문대행의 몇 마디 말로 갱신 절차가 끝났습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 동의해 주신다면은 지난 변론길의 변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렇게 빨리 끝내기보다는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잡으면서 재판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변론이 끝나고 나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지는 헌재가 결정하게 됩니다. 마 후보자를 합류시키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고 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고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헌법재판관 8명의 탄핵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굳어졌는지 간접적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 마 후보자가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군요. 자, 윤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준용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헌재가 입장을 바꾸진 않죠? 네, 이 부분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 예민한 부분입니다. 탄핵 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법을 개정하면서 본인과 공범의 검찰 조서는 동의 없이는 증거로 쓸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법상 단서 조항을 근거로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검찰 조사와 달라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네, 그런데 이 헌재의 의사 결정 과정이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논란이 커진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런데 헌재뿐만 아니라 법원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연방 대법원도 판결 전에 재판부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한 사안에서 너무 비밀주의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대통령의 경우엔 소추는 하원이 하고 탄핵 결정은 상원이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격인 상원 의원들의 생각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우려와는 다릅니다. 네, 뭐 제도가 다르니까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